이번 강의는 주변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뒤로 미뤘다가 언제 또 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안 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어제 강의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내용을 얘기하게 돼서 중간에 이제 마무리를 급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오늘 생각을 해봤더니 한 이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 현실에서도 그 공포를 느끼고 군달리니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이제 중간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간계에서 중간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일들이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시 동안 일반적으로 잠시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실 텐데 지금 장기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신병하고 뭐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그 어쩌면은 그 이 중간계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중간계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손홍자의 그 나만의 치료법에 보면은 그 생각이 만드는 병 이런 글을 써놨어요. 손홍자가 경험을 써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실제 벌어졌던 뭐 몇 가지 특이한 좀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쓰기 뭐해가지고 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뭐랄까 뭐 정신불면증이라고 할까 뭐 피해망상증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어젯밤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이런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아마도 그 중간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현실에서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정신 상담하시는 분이나 뭐 정신과적인 일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그런 분들한테 그 참고 자료가 될까 해서 다시 이번 강의에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이거를 얘기할 생각은 처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그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가해눌림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인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손홍자가 보기에는 인사 체험도 이 중간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 체험 여기 쪽은 이야기할 적에 좀 단서를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단서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손홍자가 그 경험을 했을 적에는 뭐 유체이탈 비슷한 거든 뭐 연꽃이 피었던 뭐 가해눌림을 해서 뭘 어떤 경험을 하건 그 경험을 했을 적에 그것이 현실로 실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은 환상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런 일인 것이냐 이걸 확인 작업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군달리니 얘기할 적에 자세하게 그 연꽃 피었을 적에 어떻게 했나 대충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확인 작업을 해서 이거 확실한가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그걸로 한 번이라도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현실하고 약간 한 가지만 100가지가 똑같다 해도 한 가지가 차이 있으면 그건 현실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가보고 또 거기서도 확인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건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뭐 유체 이탈이 됐건 뭐 다른 쪽이요. 실제로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던 그 가해눌림 이런 거는 뭐 증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손홍자가 이미 다들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임사 체험이나 그 유체 이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은 많이 하셨는데, 수용자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것을, 스스로 검증한 내용은 수용자가 보지 못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것이 실제 벌어진 일이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증명하는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도 하는 것이, 그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한 번, 뭐 두 번,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잖아요. 인사체험이나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음에는 뭐 놀라서 당황을 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일단, 우연히 그렇게 됐더라도 그 이후에는 계속 의도적으로 자꾸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검증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홍자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인사체험이건 유체이탈이건 그런 종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의 내용을 봤을 적에,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못 봤습니다, 손홍자가. 그런데 손홍자가 그렇다면은 그런 거 경험을 했냐, 뭐 임사체험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확인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두려고 하거든요. 손홍자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홍자가 경험해 본 내용들은 쭉 봤을 적에 실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실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유체이탈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인사체험에 대한 손홍자의 견해,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손홍자가 중관계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런 내용도 모두 다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사체험 뭐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손홍자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고, 유체이탈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그 외에 뭐 전생을 가건 뭐 천당을 가건 지옥에 가건, 하여튼 그런 내용들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손홍자는 몰라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는 거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손홍자 경험이나 그런 걸 지켜봤을 적에, 실제가 아닌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인사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인사체험이 실제로 현실로 그렇게 유체이탈이 돼서 뭐 어디 뭐 저승 그런 데 가보는 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착각이나 환상일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제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다 열어놓거든요, 손홍자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손홍자가 현실에서 가보지는 못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어느 정도 증명하려고 하는 신빙성 있는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부처님이 얘기했어도 마찬가지다. 손홍자는 검증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다 믿지 않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전제하지. 그 다음에 손홍자가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윤회가 있습니다, 손홍자가 이런 말 합니까?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손홍자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코 경험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 안 해요. 다만 이제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임사 체험이나 유체이탈이나 그런 것이 실제 존재하는지 안 나는지 손홍자는 모른다. 다만 손홍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손홍자가 경험으로 봤을 적에 손홍자가 경험한 것은 유체이탈이나 그런 것이 환상이나 착각이었지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검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사체험 얘기도 그 실제 벌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나 착각일 수 있는 그런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실제 환상이나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공자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곳이 인사체험이 서공자가 봤을 때는 이 중간계에서 벌어질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공자가 인사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공자의 경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서공자가 생각하는 그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인사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우선 그 중간계를 알아야죠. 중간계에 대해서는 서공자가 대충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모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중간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념 설명을 다시 또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대충 이야기는 들으셨죠?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에 이쪽을 중간계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가해눌림도 벌어질 수 있고 그 외에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서공자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지혜명상 카페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군달리니 수면명상 루시드 드림 지금 이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들의 그 지혜라는 거, 그 의식을 사용해서 깨어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지혜는 정신적인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혜가 정신적인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지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육체적인 지혜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육체적인 지혜 이쪽은 지혜명상 카페에서 확인하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몸에는 그 지혜는 육체적인 지혜와 정신적인 지혜가 있어요. 정신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적에 일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사용하는 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죠. 이것이 정신적인 지혜고 육체의 지혜가 있어요. 육체적인 지혜는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 그 신체가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공자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육체가 알아서 합니다. 그 본능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좀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 손을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거 이런 종류죠. 머리 움직이고 뭐 육체적으로 그 운동 근육들 움직이는 거고 작은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 육체가 알아서 움직여요. 자율적으로. 그 자율적으로 육체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서공자가 그 육체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체적인 뭐 현상, 뭐 자율신경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 되지 왜 지혜라고 하느냐 하는데, 왜냐면은 이것이 그 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는 육체의 지혜가 작용을 해요. 뭐 다른 예를 들 필요 없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 만났을 적에 다리로 갈 것이냐, 군달리니지가 다리로 작용해서 도망갈 것이냐, 그 가슴 쪽으로 와서 싸울 것이냐, 머리로 와서 마비가 될 것이냐, 이거 의식적으로 그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그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알아서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육체나 정신이나 그 의식이 정신적인 그 측면의 의식이 그 자기가 알아서 다 통제하고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수용자가 봤을 적에 정신적이 하는 건 소수고 또 실제로 아주 그 정신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 육체가 그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가령 이제 그 사자를 만났을 때 같이 그 생존의 위협이 되거나 그럴 적에는 정신의 지혜를 육체가 끌어내려요. 그리고 육체적 지혜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것이 그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육체의 지혜 이것도 아주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육체하고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뭐 고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이 육체하고 그 내 의지하고 같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지가 이제 육체를 뭐랄까 육체를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그 밑으로 두려고 하는 거,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 그런 경우인데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손홍자도 처음에 수행할 적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얼마 전 예전서부터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육체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체하고 싸운다기보다는 적절히 그 서로 양보를 좀 하죠. 의식이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의식이 알아서 평소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뭐 요구하는 게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육체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주도권을 양보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죠. 손홍자가 만약에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이 100이라고 그런다면은 손홍자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은 아마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육체가 한 60%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손홍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거의 50% 근처 정도 50%가 좀 안 되는 그쪽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가 손홍자의 지혜보다 더 강력해요. 뭐 인정하고 싫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손홍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존중해 줘요. 훌륭합니다. 육체의 지혜가.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육체의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사체험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인사체험 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대체로 그렇죠. 뭐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 유체 이탈 그렇게 하시고 전형적인 내용을 보면은 가령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치죠. 그러면은 뭐 현장에서 교통사고 현장이었건 병원이었건 병원이라고 치죠. 뭐 병원에서 유체 이탈이 돼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주변에 치료하는 의사들도 보고 그러다가 어느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가거나 뭐 터널 쪽으로 가서 그 밝은 것을 보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주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더 머무르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보통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하고 가기 싫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빨려들어서 다시 육체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죠.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스토리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홍자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상적으로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육체의 지혜와 정신의 지혜가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깨어 있을 적에. 그리고서 몸을 움직이고 이제 일상생활하고 사고를 하고 할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죠. 뭐 알았건 몰랐건 급격하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에 엄청난 충격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몸에서 육체의 지혜가 작동을 하게 되죠. 너무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은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정신의 지혜에게 주도권을 내줬지만 이런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육체의 지혜가 정신의 지혜를 강제로 끌어내려 버리죠. 거기다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그 정신의 정신적 지혜한테 맡겨놨던 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가 몸 전체를 통과를 하죠. 여기서는 뭐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뇌도 마찬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소용자 생각에는 위급상황이고 몸이 이제 다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군달리니 에너지가 아마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뭐 몸에 이상이 있는지 어딘지 그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습, 치료, 자기 스스로 자가 치료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강제로 끌어내려진 정신적 지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식이라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를 의식으로. 그 의식은 방금 전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있었어요. 다 통과하고 있었죠. 육체를, 정신을 모두 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육체가 그 의식을 끌어내렸어요. 주도권 자리에서. 그리고 육체가 갔죠. 그러면은 의식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여기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의식이 곧장 잠든 상태, 보통 뭐 기절, 뭐 혼수 상태,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마취 상태 뭐 이렇게도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안 생겼죠. 뭐 여러 가지 꿈을 꾸든지 아니면 편하게 쉬든지. 육체가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정신이 지금 있어봤자 방해만 돼요. 이 수습을 하는데. 이 몸을 육체의 지혜가 알아서 수습을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야 되고 잘못된 데 있으면은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의식이 깨어 있으면은 의식 때문에 의식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즐겁네, 이건 괴롭네, 공포네, 뭐네, 자꾸 참견을 하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생각하는 것만 자체만 해도 생각이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라고 소동자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뺏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자꾸 참견을 하려고 그러죠. 육체가 하려고 그러는데 참견을 하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그 큰 사건이 아니면은 육체가 어느 정도 그냥 양보해요. 그런데 이건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일상적으로 좀 귀찮게 하더라도 받아주고 하지만 중대한 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아장아장대고 그러면 화내잖아요. 못 오게, 근처도 못 오게.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잠이 들면은 제일 육체한테는 좋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의식이 가령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 좋은데 수면 상태로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그냥 있어 버리는 거죠. 이럴 적에 육체한테는 의식이 아주 큰 장애가 되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의식이 수면 상태에 들었다 할지라도 육체의 고통이 크거나 뭐 어쨌거나 누가 흔들어 깨웠건 어쨌건 그렇게 됐을 경우
수면 상태에 들어있던 의식이 다시 깨어나면 그래도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육체가 육체가 하는 일에 방해가 안 되게 어떤 할 거리를 줘야 돼요. 심심하지 않게. 심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의식은 깨어있는데 몸은 자기 마음대로, 정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면은 기껏 해봤자 방해가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내보냈는데 그래도 좀 구석에 있고 그러면은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무슨 방해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 그 용돈 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사 먹고 놀으라고 내보내잖아요. 마찬가지 벌어질 수가 있죠. 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현실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한테 뺏겼으니까. 그러면은 잠든 상태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 즉 중간계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의식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더라도 의식이 이 중간계 상태에는 의식이 좀 흐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맑습니다. 굉장히 맑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그 의식이 가만히 여기다 중간계다 내버려 두어도 얘가 여기서만 의식이 여기서만 중간계 안에서만 머무르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딴짓을 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식한테 어떤 그 흥미거리를 줘야죠. 놀거리를. 그래야 육체 쪽에 그 방해를 안 하겠죠. 인사체험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즐거운 걸 갖다가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롱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험들이, 육체가 그 의식계에게 그 재미거리로 넘겨준 것. 그래서 마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몸 상태는 그 반대죠. 아주 지금 참혹한 상태인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정신에게 아주 좋은 것, 편한 것, 어떤 곳이 좋은 곳이고 편한 곳이냐면은, 어차피 그 육체이지에는 알고 있거든요. 의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천국이나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거죠. 유체 이탈이 먼저 일어나죠.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건 일단은 딴 거를 갖다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 나가 있는 것처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몸 바깥에 의식이 유체가 나가 있으면은 유체는 몸은 저기 있고 유체는 여기 있으니까 뭐 혼이라고 해도 되고 유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은 몸 바깥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통은 못 느끼겠죠. 그렇게 착각을 할 거예요. 의식이. 몸은 저기 있으니까 나 수술하고 있네. 만약에 저 환자 저 침대 그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그 환자가 본인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그런데 저기 있는 내 몸이고 나는 여기 있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최소한 저건 내 몸이고 여긴 나 구분을 뒀기 때문에 저쪽에 실제 자기 몸의 고통을 못 느낄 수 있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까지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더 문제가 되겠다. 육체가 생각하기에 이 유체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랬을 적에 다른 곳으로 더 보내겠죠. 그럴 적에 이제 터널처럼 그 깜깜한 데서 이제 터널처럼 뭐 점이 보인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롱자가 보기엔 그래요. 그 중간계에 들어갈 적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화면이 그 까맣다가 그 다음에 어느 한 터널에 한 밝은 점이 점점 커져서 이제 터널처럼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아주 행복한 세상이 나타났다. 이 부분은 처음 단계 이쪽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화면이
그렇게 한 번에 확확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부분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거기에 집중을 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즐기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중에 여기서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면 안 돼요. 좀 무서운데 이런 데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즐겁고 행복한데 가면은 나오기 싫은 데를 보내줘야 돼요, 육체가. 그리고 거기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그럴 정도로 좋은 곳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치료가 이제 충분히 됐고 이제 생사의 기록 그 고비를 넘겼다. 육체가 그걸 판단을 내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원위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해야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꿈의 앞에 나타났던 그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해야죠. 육체가 말하는 거죠, 사실은. 가라고 하는데 의식은 가고 싶지 않죠. 그래도 결국은 빨리 오죠. 육체가 알아서 강제로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강제로 또 앉혀올 수도 있죠. 손흥자 견해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었는데 손흥자가 보기에는 중간계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적에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그 다친 사람, 이 환자, 이 사람은 중간계 의식은 중간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체 이탈하는 것 물론 실제가 아니고요. 착각이나 환상으로 하는 것도 이 중간계에서 벌어집니다. 가해 울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그 며칠 전에 어렵사리 그 오랫동안 그 수면 명상을 안 했더니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걸 갖다 한번 시도해 봤거든요. 가해 울림이 오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가해 울림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냥 약간 좀 흐리게 의식이 깨있을 적에 일어나 보려고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 있고 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꿈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환상 착각이었죠.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중간계에서 그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을 안 하더라도 그 유체 이탈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요. 그냥 착각이건 재미로 그런 것이 되는 거를 손흥자가 왜 예전에는 잘 몰랐냐면은 여기서 이제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하고 이제 수행하시는 분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 명상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생각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죠. 생각을 통제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전에 그 거기서도 말씀드렸죠. 그 국외선정 중간계에서 그 잡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서 여기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건 다 잡념들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루시드 드림을 갖다 꿈 같은 거 꾸고 그러는 거 다 잡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것이 그 꿈을 꾸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화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생각을 통제해야 되고 생각을 안 하고 객관자로서 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마음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보이는 것 그대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그 관찰지라 그러죠. 위파사나가 굉장히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수면 상태에서도 그렇게 관찰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흥자가 그 안에서 어떤 꿈들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꿈 쪽 그런 데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냥 다 잡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은 이제 뭐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 여러 가지 그 레벨업이 되거나 뭐 그거 아니라 다른 뭘 알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잡다 능력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잡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손흥자는
손흥민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래요. 잡다한 잡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원래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 그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상적으로는 그 잡이란 말 쓰면 좀 안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런 일상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분 나쁘시더라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안 나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잡념들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도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루시드 드림도 관련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근데 아주 뭐 잘 된 건 아니고 어렵사리 그냥 됐어요. 그리고 시야도 좀 많이 좀 어두웠고 좀 흐렸고 그러니까 요즘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수면 명상을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아주 개운해요. 약간 피곤해 정상인데 아주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 가위 눌림이나 이런 것이 의외로 잘 안 되네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잘 되더니. 그러니까 자주 하면은 길이 나고 안 하면은 다시 또 길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좀 당분간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계속 한번 수면 명상을 해서 특히 중간계 쪽 다른 내용 있으면 참고할 내용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사 체험에 대한 선홍자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